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시케이 교육 불가리아 강사 조은나래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 1강에서는 불가리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한번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 2강에서는 불가리아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목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 불가리아에 입국하기 위해서 어떤 비자를 준비해야 하는지, 불가리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자의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요. 불가리아 가기 위해서는 어떤 항공편을 이용하면 좋은지, 어떤 항공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불가리아에 가실 때 이제 돈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신용카드나 현금이나 체크카드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좋은지,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숙소 잡으실 때 이런 지역 정도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먼저 전달드리고, 장기 렌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기 렌트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2강에서부터는요, 1강과 다르게 상황별 필수 표현, 이번 2강에서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 표현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자의 종류 보시면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불가리아 입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 놓은 건요. 정확히 말하면 비자의 종류는 아니고요. 비자가 없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무비자입니다. 무비자가 가능한 이유는요. 불가리아와 한국이 무비자 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을 가지시거나 유급 활동에 종사할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건요, 이 최초 입국일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무비자로 불가리아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최초 입국일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한번 보면 최초 입국일 기준 180일 이내 최대 90일 동안 이 무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국일 기준으로 매 180일마다 갱신이 되는데요. 이 아래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월 1일 불가리아에 최초 입국한 이후에 3월 31일이 정확히 90일 동안 체류하는 날입니다. 90일을 체류하고 3월 30일까지 체류한 뒤 다시 무비자로 입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보시면 1월 1일 최초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여 90일 동안 3월 31일까지 90일 동안 체류를 하셨다면 또다시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기 위해서는 총 180일이 지나는 이 기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시점에 다시 무비자로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리아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이 최초 입국일을 항상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두 번째는 A타입 환승 비자인데요. 이거는 특정 국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특정 국가의 시민권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에 나오는 C타입 단기 입국 비자 또한 아까 말씀드린 무비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비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불가리아 나갈 때는 항상 이 비자, D타입 장기 비자를 발급받아서 나갑니다. 이 D타입 비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180일 비자와 360일 비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180 비자를 발급받아서 나가시는데요. 조금 더 연구 교류라든지 코트라나 대상원 같은 곳에서 인턴십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 불가리아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셔서 장기 출장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60일 비자를 받아서 많이들 들어오시더라고요. 이 180일 비자와 360일 비자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출입국이 자유롭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이 180일 비자와 360일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정확히 180일 동안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360일 동안만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 리치나 카르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가리아 내무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을 받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약간 외국인 등록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정이 180일이나 360일처럼 발급받고 오신 비자보다 조금 초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요.
적어도 2달 정도 전부터 이 리츠나 카르타 발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가리아 네모브 이민국에서의 일 처리가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서류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적어도 2달 정도는 좀 여유를 두시고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비자를 이제 한국에서 발급을 받으시려면요, 이 한남동에 있는 불가리아 대사관을 방문을 하셔야 돼요. 필요 서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청서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권, 여권 사본, 의료보험 서류, 신청 목적 증명 서류, 그리고 숙소 증빙 서류. 굉장히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가 다양한데요. 제가 이 네모친 이 2가지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해요. 신청 목적 증명 서류는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박사를 하러 나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가리아 교육부에서 발급받은 정부 초청 장학생 합격 증명서를 제출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 숙소 증빙 서류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뭐 호텔이나 아니면 뭐 에어비앤비를 정말 뭐 장기간으로 예약을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숙소 증빙 서류를 제 불가리아 지인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집에 주인분께 부탁을 해서 해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서류이고요. 예를 들어 뭐 그 학업을 목적으로 불가리아에 가시는 분들은 그 공부하시는 기관의 기숙사 서류를 대신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원본 제출 여부나 의료보험 내 불가리아라는 단어가 정확히 언급이 되어야 하는지, 잔고 금액은 얼마인지, 아포스티유를 부착을 해야 하는지 등은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목적에 따라서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번, 2번 더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사관을 가시려면요, 서류를 준비하시고요. 그다음 대사관 방문 예약을 메일 또는 전화로 잡으셔야 돼요, 사전에. 그다음에 대사관에 가시면은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서 간단한 영사님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간단하고 또 서류에 관련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비자 같은 경우는 근무일 기준으로 한 35일, 한 달 조금 넘게 소요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불가리아가 혹시 국경일이 있거나 다른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편 보시면요, 원래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한국에서 불가리아로 가는 항공편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항공편의 수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걸로는 터키 항공이나 루프트한자, 카타르 항공 정도가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터키 항공을 가장 자주 이용하고요. 터키 항공이 이제 살펴보시게 될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터키 항공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해요. 이 터키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항공편 중에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이용하는 이 시간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시간대는 굉장히 좋고요. 대기 시간도 짧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일단 밤에 출발을 인천에서 하기 때문에 탑승하신 이후에 주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피아 도착하는 시간도요, 오전 8시 35분, 즉 아침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하루를 꼬박 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항공편 이 시간대를 항상 이용하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불가리아라는 먼 나라까지 가려면 한국에서 많은 짐을 챙겨 가셔야 할 텐데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해서 위탁 수화물 무게가 무려 40kg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한 짐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는 그 러시아 아에로플로트라는 항공사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거기에서는 23kg밖에 주지 않아서 한 돈 10만 원, 15만 원 주고 매번 추가를 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권 어떤 클래스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번, 2번 더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좋은 점으로는요, 터키 이제 공항에 가게 되면 이런 기계를 보실 수 있어요. 와이파이를 무료로 1시간을 주는 기계인데요. 여기 보이는 여기에다가 여권을 이렇게 스캔하시면요, 개개인마다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뜹니다. 이거를 와이파이 원래대로 와이파이 접속하시는 것처럼 터키 항공, 터키 공항을 찾으셔서 개개인별 그 받게 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요, 1시간 동안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가족분들께 저 터키 공항까지 잘 도착했어요 라는 연락을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죠. 공항이 쾌적하고 무료 와이파이를 이런 방식으로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터키 항공의 좋은 점입니다. 또 다른 좋은 점으로는요, 보통 뭐 카드사나 아니면 마일리지를 통해서 라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는데요. 근데 터키 공항에는 보시는 것처럼 유스 라운지라고 해서 정말 젊은이들, 15세에서 30세까지의 유스들을 위한 라운지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 한 15유로 했던 것 같습니다. 15유로를 내면은 제 기억으로는 4시간 정도를 여기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소파도 있고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컴퓨터를 이용하시거나 핸드폰을 이용하시면서 대기 시간을 충분히 여기에서 쉴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유스 라운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환전 보시겠습니다. 불가리아 가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돈은 어떻게 준비해 가면 좋아요? 라는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3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인데요. 저는 사실상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와 같이 국제 브랜드 로고가 표기된 카드가 사용 가능하고요. 만약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실제 그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더하기 이러한 국제 브랜드 수수료 더하기 카드사 해외 이용 수수료를 총합하여 결제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카드사마다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결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해외 결제가 혹시 가능한지 이 여부를 항상 필히 확인하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현금은 최소한으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바로 불가리아 돈인 레프 또는 레바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돈에서 1차적으로 달러나 유로로 환전을 하시고 불가리아 현지에 도착을 하셔서 이걸 2차적으로 또 레프나 레바로 환전을 하셔야 되는 이중 환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수수료도 또 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금을 최소한으로 가져가셔서 공항에 도착하시면 다 환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량을 환전을 하신 이후에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시는 그 교통편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는요, 이 체크카드인데요. 체크카드 중에서는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와 해외 ATM에서 인출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카드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통 하나카드를 사용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까지 사용했던 카드는 바로 하나비바 X 카드입니다. 저는 실제로 처음에 갈 때 현금을 최소한으로 가져갔다가요. 하나비바 X 카드에서 바로 ATM 기계에서 현금을 인출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매장 같은 데 가서는 바로 이 카드로 결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체크카드가 이렇게 편리함도 있기는 하지만 불가리아의 작은 규모의 상점이나 뭐 교통편 내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약간의 현금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숙소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호스텔이나 호텔, 에어비앤비 등은 저희 여러분들께서도 잘 예약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게 이게 지금 소피아 시내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저희는 보통 센터를 여기 보이는 세르디카역을 센터라고 부릅니다. 이 센터, 세르디카역을 기준으로 북쪽 부근은 조금 숙소 예약하시는데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쪽 부근에는 그 로민, 집시라고 일강에서 설명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북쪽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숙소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텔이나 호스텔, 에어비앤비를 제외하고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렌트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이 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는 직방 같은 그런 어플이나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불가리아에는 imot.bege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저도 집을 구했었는데요. 여기 링크 달아 놓았고요.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언어 변경 기능이 없습니다. 즉 영어로 보실 수가 없고
없고 불가리아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허위 매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게 지금 일부이기는 하지만 왼쪽 상단에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회색깔 옵션들 중에서 요거 T로 시작하는 것을 선택을 하세요. 이거는 떨스네, 즉 찾기라는 뜻입니다. 하면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거 연두색이죠. 렌트, 다바, 봇나임은 렌트라는 뜻입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런 창이 뜨는데요. 보시면 여기 윗나 이모타 매물의 종류입니다.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 방의 개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숫자 1개, 2개, 3개, 4개 방이 몇 개인 것을 원하니? 라는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 개수 선택을 하고요. 다음 단계는요. 지역을 선택하셔야 돼요. 1강에서도 불가리아 이 지도를 보셨고 여기 부분에 인구의 5분의 1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라는 여기가 바로 소피아인데요. 이 소피아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아까 봤던 그 빨간 색깔 소피아 그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다는 그 지역을 조금 더 세분화한 거예요. 보시면요. 여기 스피스크스 라이오니테라고 해서 지역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도에서 센터를 기점으로 직접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확한 명칭을 아신다면 여기에서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한 지역이 여기 이즈브라니 라이온이 선택된 지역들로 쭉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오서벤노스티가 있는데요. 조금 더 세세하게 필터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특징은 보시면 가구가 있냐, 에어컨은 있니, 경비는 있어, 아니면 뭐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어 등등 세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요. 이 떼츠라는 겁니다. 떼츠는 여기 화살표 누르셔서 네. 이렇게 생긴 게 아니오라는 거거든요. 네라고 읽습니다. 아니오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이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사용한 양을 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반면 이 떼츠가 있는 집에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를 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리하는 시즌이 오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초과해서 내게 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저희 같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정리하는 시즌에 만약 불가리아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그 오버해서 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떼츠는 가급적 아닌 걸로 없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맨 밑에 보시면은 도폴리테는 필터라고 해서 추가적인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선택하시면 좋은 건 바로 세 번째 건데요. Danese pokazvat objaví dokladovaný za problém.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매물은 빼주세요 라는 옵션입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것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택한 지역과 그리고 저는 원룸을 선택을 했었네요. 원룸에다가 지역까지 됐고요. 떼츠 아니오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이 특징을 딱히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거는 금액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금액대는 가장 위에 여기 보시면 돼요. 나임나 이모타 매물의 이제 렌트비가 얼마인가 하면 600에서 1000을 해놨는데요. 여기 화폐 단위를 레바로 선택할 수 있고 여기 또 화살표를 내려보시면 유로로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600에서 1000레바 한 50만 원에서 한 70, 8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월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선택을 했었고요. 다음으로 여기 떨시 찾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쭈루룩 저희가 선택한 옵션에 대한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정리가 이곳에서 쭉 되어 있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매물들이 밑으로 쭉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거는 600레바, 한 달 월세가 600레바라는 소리인데요. 매물을 확인한 이후에 괜찮아 보이는 매물이 있으면은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매물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에 관련하여 사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는 총 몇 층 중에 몇 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떼츠는 아닌 걸로 잘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세부적인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불가리어라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밑에 바로 브로커 여기 좀 더 키워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브로커의 전화번호 지금은 지워놓기는 했는데요. 개인정보라 전화번호도 있고 혹은 전화통화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여기 밑에다가 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신지 내용을 채우시고요. 성함 채우시고요. 그다음 이메일 주소 채우시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혹시 있으시면은 전화번호 입력하신 이후에 이스프라티 이메일 보내기 버튼 누르셔서 직접 브로커나 집주인과 영어로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메일로 조금 더 세세하게 확인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숙소까지 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필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제 필수 표현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인사 표현 위주가 될 것 같은데요. 처음 표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셔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알파벳만 읽을 줄 알면은 불가리어는 어떤 표현이든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강에서 혹시 알파벳을 좀 숙지하셨으면 읽으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으실 것 같은데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Z, D, 라, 웨이, 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조금 더 유창하게 발음을 해보면 스트라베이테가 됩니다. 스트라베이테 이게 안녕하세요라는 불가리아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반가워요. 인사를 했으면 반가움을 또 표시를 하셔야 될 텐데요. 반가워요는 에입니다.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은 나에게 좋아요 라는 뜻인데요. 너를 만나서 나는 지금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 발음 기호를 한번 보면요. 에가 됩니다. 프리앗노미에 반가워요 라는 뜻이고요. 또 이제 헤어질 때 인사 한번 보실 텐데요. 안녕히 가세요입니다. 안녕히 가세요는 도비시다네 요거 발음 조금 생소하고 발음하기 어렵다는 발음 중에 하나였는데요. 주 발음입니다. 주. 해서 한국어로 보면은 도비시다네가 됩니다. 도비시다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조금 간단한 버전으로 차오, 잘가, 안녕히 가세요, 잘가, 차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차오 아니고요. 차오라고 표현하시면 조금 더 유창해 보일 것 같아요. 차오, 잘가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감사 표현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 외우기 어려우시면 밑에 걸로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는 불가리어로 블라고다랴라고 합니다. 블라고다랴 조금 외우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밑에 걸로 넘어가시면 돼요. 밑에 거는 메르시라고 프랑스 단어에서 온 건데요. 메르시가 굉장히 불가리아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굳이 꼭 친구 사이에서만 사용하지 않고요. 조금 처음 만난 사이이거나 아니면 조금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르시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버고다랴를 사용하는 거겠죠.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의 표현은요. 이즈비네테라고 해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아니면 조금 양해를 구해야 할 때 쓰시면 좋은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불가리아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으실 텐데 그 중에서 어디에서 왔니? 항상 꼭 들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한국에서 왔어 라는 대답을 하실 때에는 불가리아어로 아스못 유즈나 코레아 조금 빨랐죠. 옷 유즈나 코레아입니다. 원래는 저도 사실상 처음에는 이 유즈나 이거는 남쪽의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게 없이 그냥 아스못 코레아라고 했었습니다. 사실상 영어로도 I am from Korea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 없겠지 하고 아스못 코레아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 코레아만 말을 하면 제가 북쪽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불가리아가 이전에 그 체제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북쪽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때마다 이 남쪽의 South Korea, South를 표현할 수 있는 유슈나까지 붙여서 아스못 유슈나 코레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나는 이건 비동사라고 뭐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옷은 영어로 from입니다. From South Korea 돼서 아스못 유슈나 코레아로 나는 한국에서 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이 2강에서 불가리아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몇 가지 기본적인 표현들도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오늘 배운 안녕히 계세요 표현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비시다네.